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또 2% 넘게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발표가 끝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하면서 SOXL도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걱정해서 금리를 25bp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러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25bp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어찌됐든 올려야 합니다. TQ는 벌써 25불 근처이고 테슬라도 2% 상승했습니다. TQ는 무려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TQ 폭등에 20.7불에 매수했던 시점이 최저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바닥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변이 공포에 떨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인 것은 확실합니다. 멤버십에서는 제 모든 매수와 매도를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스파이는 390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430부근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어도 결국은 그 부근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극단적 공포 18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겁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포 단계입니다. 점차 욕심과 극단적인 욕심 단계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오면 또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뱅크런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40% 넘게 빠졌다가 다시 뉴스가 나오자 급상승했었습니다. 점점 작은 은행들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은행들의 자금은 큰 은행들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 자금들을 큰 은행들은 다시 중소은행에 빌려주는 웃긴 행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다시 급등했죠. 지금은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산하는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은 돈을 풀고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고 미국 증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준은 리먼 사태를 2번 다신 겪고 싶지 않아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붕괴입니다. 리먼 붕괴 때 이미 한 번 나라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 은행들의 기초 체력을 다져놨고 절대 그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GSIB 은행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수많은 미국 은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은행들 중에 하나라도 망한다면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원래 부실은행이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던 은행입니다. 근데 왜 살려줬을까요? 전 세계 자산이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은행이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실적도 역대급 마이너스에 제대로 이익도 못 내는 은행을 살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살려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SIB에 포함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모기지도 처음엔 4%가 부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위기가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급하게 자산 현황을 늘리면서까지 은행들의 파산을 막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위기를 덮기 위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죠. 연준의 자산입니다. 긴축을 계속하다가 지금에서 갑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얀색이 연준 자산이고 노란색이 대출입니다. 대출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연준의 자산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번에도 하락론자들 말처럼 금융위기가 온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줄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락장에도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저는 베타 투자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베타 관리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투자자는 제가 유일합니다. 베타가 1이 넘는다면 그건 전 재산을 QQ에 투자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1% 오르면 내 전 재산도 1% 오르니까요. 그런데 저희 베타는 1이 넘으면서 현금도 절반 이상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베타 투자법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3배 레버리지인 TQ를 활용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TQ를 3천만 원어치만 가지고 있고 현금을 7천만 원 가지고 있어도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남은 현금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내 평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상승할 때 더 상승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라 녹는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투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상승할 때 더 상승하고 하락 시에 더 매수해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의 추월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베타 관리만 잘한다면 레버리지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10억 20억 하는 것들 레버리지 풀로 땡겨 이자 몇천만 원씩 내면서 이자도 안 내는 TQ 그것도 3배밖에 안 되는 레버리지는 왜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1억 원을 전부 QQ에 몰빵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최근 매수는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아래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리밸런싱 매도를 합니다.
저의 TQ는 지금 하락장에서 수익 중입니다. 저도 평균 단가는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밸런싱을 통해 평단가를 계속 낮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서 비중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베타를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매수한 TQ의 가격입니다. TQ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20.7불에 매수했던 TQ는 벌써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TQ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승장일 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포모가 옵니다. 이 고통은 사람을 이성을 잃게 만들고 상승할 때 뛰어들어 산화시켜버립니다. 반대로 폭락장 때에도 주식을 올인하면 내 자산이 매일매일 심하게 깎여 나갑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투자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RS 베타 투자법입니다. 투자자들은 내 베타가 몇인지 조차 모릅니다. 모든 유튜버 중에 베타를 말한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베타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내 자산이 얼마나 시장에 흔들리고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베타 투자법은 자신이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하시죠. 더 이상 일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